속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우리 강의 노트 아마 7페이지요. 7페이지 있는데, 자, 거기서 좀 중요한 건 공간과 위치를 보시는데요. 항상 공부할 때 공간 따로 위치 따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자, 우리 아까 설명했던 게 있을 거예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반드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몇 차? 그러니까 거기에 쓰고 있는 공간이 이 말이 이 말. 그래서 항상 이 소유권, 공간을 딱 묻는 순간 무조건 이거 뭐 있으면 소유권 범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문제 보시 21번, 22번 나 있죠? 나와 있는데 제목 자체 분명히 공간이라는 제목 나 있는데 항상 공간 나온 딴 거 보지 말고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걸 정확히 구분하시라고요.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이렇게 봐보자고. 이제 원래 이게 현재 지구인데 어쨌든 내가 땅을 현재 요만큼 샀습니다. 샀단 말은 자, 이때 지표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표권이죠. 이 위에 있는 공중공간 이용한다. 이게 무슨 권이에요? 공중권이고, 그 다음에 지하 공간 이용되어진다. 이게 지중권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우리 아까 설명했지만 토지는 절대 소유권 경계를 갖다가 지구 핵을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전부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다. 그죠? 그래서 공중공간은 반드시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고 있는 공적 공중공간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저기 사적 공중공간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다. 그죠? 밑에 있는 지하공간 마찬가지죠. 일정 경계 범위까지 사적 지중권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적 지중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됩니까? 자, 잠시 우리 항상 이제 좀 구분하시는데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부동산 개념한 적이 있죠. 부동산 개념은 법률상 뭐라 해서 협의는 토지와 정착물이죠. 거기서 단지 알 것은 토지라는 것은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 어느 범위가 내 소유권 속에 포함할래 말래 이거까지 아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공간이란 단서가 붙는 순간 이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아는데 첫 번째 알 게 뭐냐 이거 아셔야 돼. 이제 자, 보니까 이 공적과 사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 이 경계점이 있죠. 이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러면 공중공간도 공적과 사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이 있는데 이걸 뭘 할 것인가 묻는 거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천심도란 요소예요. 밑에 보니까 지중공간도 공적과 사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 요가 아닙니까? 그죠? 얘를 보통 뭐라 하냐? 한계심도 라는 말 쓴답니다. 이 개념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묻는 겁니다. 좋다. 어떤 게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 예를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내 땅 위에 항공기 이 다닐 수 있죠. 또 보이점 전파 등 이동됩니다. 되지만 걔들한테 어떤 보상해 줍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권리는 누구 겁니까? 공적 겁니다. 그래서 잘 알 건 공적 공중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묻거든. 항공기 통행권. 또는 뭐 있으면 전파 발차권이 있죠. 이런 건 반드시 이건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니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사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런 거죠. 우리 집 지을 때 반드시 옆집과 어떤 충돌 발생하죠. 어떤 거? 일조권 또 조망권. 그러니까 일조권과 항상 조망권은 반드시 이건 사적 공중권입니다. 자, 그럼 지하 공간이 특히 중요한 게 사적 지중권이 중요한데 우리 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은 뭐가 있습니까? 땅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토지 구성물, 흙이나 돌 같은 거죠. 이거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난 절대 농사 못 지어. 그죠? 흙이나 돌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구성물 중에 뭐 있습니까? 흙이나 돌 같은 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데 중요한 건 요거.
지하수는 과연 내 소유권 속에 포함할래 말래 중요하다고요. 항상 부동산학은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책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내 소유권 속에 포함? 돼, 안 돼? 시골 가보니까 우리 우물 있지, 우물. 마당에. 그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있으면 그건 뭐요?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이 지하수도 일종의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입니다. 구성물이니까 반드시 이건 사적 지중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가장 대표적인 거 공적 지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 있냐? 미채굴된 광물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되겠다. 그죠? 또 내 땅 밑에 문화재 발굴되어서 내 거 맞습니까? 이런 것만 정리하시라고. 맨 먼저 볼게. 자, 첫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자, 공중권 중에 중요한 건 두 개 하셔야 돼요. 다시 공중권 구분했으면 뭐와 뭐 구분했습니까? 사적 공중권과 뭐요? 공적 공중권 구분되어 있더라. 사적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지만 공적은 포함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이겁니다. 현대에선 물어보죠. 현대에선 이 세 개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예요? 세 개 중에서. 자, 점점점 도시화가 되면 점점 인구가 늘어나죠. 늘어나면 그 좁은 땅에 인간을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지하 공간 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지표 한 개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높은 건물 짓는 데 되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대에서 공중권의 중요성이 인식됩니다. 그래서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다음 뭐요? TDR. 그래서 항상 TDR라는 순간 무조건 공중권이에요. 전에 했지만. 자, 그다음에 지표권. 재밌는 건 최근에 우리 지표권 훨씬 더 중요한데 아직 지표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지표권 가볼게요. 이제 지표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뭐냐? 물에 관한 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쏘가 있는 물은 반드시 지표 위에, 지표상에 있는 물입니다.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강, 하천, 호수 등의 물이야. 바다는 분명히 포함 안 돼요. 바다는 결국 이 동기됩니까? 안 될 거 아니죠? 그래서 물에 관한 권리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물 자체에 대한 권리. 두 번째, 물 밑에 땅이 있습니까? 땅이 있죠. 자, 물은 용수권입니까? 소유권입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 물은 소유권이 없어요. 용수권인데 그게 두 개 있다. 그죠? 첫 번째, 유역주의하고 반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선용주의가 있어요. 자, 일단 선용부터 할게요. 선용은 먼저 원산을 먼저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자, 현재 강이 있으면요.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먼저 B가 뒤에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선용은 A가 이 물을 다 쓰고도 남놈을 쓰고 그다음 B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용은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등기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유역은 누가 먼저든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분배받는 게 곧 유역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은 유역주의 쓰겠습니까? 아니면 선용 쓰겠습니까?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 유역주의죠. 물이 굉장히 희귀한 지역은요. 건조나 사막지역. 선용이야. 왜 그러냐면 한 명 살리고 그다음 살 수밖에 없다고. 골고루 나왔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역주의는 서빈 지역에 많이 쓴다고. 근데 사막 지역은 보통 뭐 있습니까? 건조 지역은 선용주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서빈 지역입니까? 아니면 건조 지역입니까? 한국은 무슨 주의? 뭐가 시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구장창 유역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유역주의 말 뜻이 뭐야?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많은 거요. 분배받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과연 물 근처에 있는 유역권 지역만 형평성 있게 분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비유역 권적까지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신가 묻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 낙동강에 있는 물을 갖다가 서울에 있는 사람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없을 거 아니야. 낙동강 근처에 있는 사람도 형평성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 말은 다른 말로 유역 권적 있는 사람들만 형평성 있는 거지. 비유역 권적과 형평성이 있다 이 말씀은 안 된다 이거 하시라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자, 두 번째 물 밑에 땅에 대한 소유권 있죠. 자, 이걸 보통 뭐라 하냐? 수면하의 토지 소유권 경계. 이 말은 물 밑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자, 요건 알 것은 개인간만. 개인간인 경우만 하시면 돼요. 국가간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때 보니 중요한 건, 자, 물 밑 땅이 있는데 항해가 가능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항해 가능 유무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 이제 우리 같은 한강, 낙동강 같은 거예요. 이런 건데, 얘들은 소유권은 무조건 뭐요? 요까지야. 가장자리까지. 즉, 이 말입니다. 현재 A와 B가 서로 강을 보고 마주보고 있는데, 예? 이때 소유권은 어느 범위까지 묻는데, 항상 얘들은 뭐 있습니까? 가장자리까지. 자리까지는 자기 소유권 경계에 있고, 중앙은 누구 거요? 요거는 공공. 근데 배가 다닐 수 없는 이런 지간 A하고 B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소유권 경계는 뭐야? 무조건 중앙까지가 자기 소유권 경계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정리하세요. 이건 아직 시험 안 나왔어. 충분히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시고요. 일단 지중권입니다. 자, 지중권은 보는 시각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이 말을 먼저 하시라고. 즉, 이 말은 어떤 나라는 전부 다 인정해 주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일부만 뭐 있습니까? 인정해 주는 나라가 있더라 하는 거요. 즉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다시 볼게요. 한국어 내 땅 밑에 문화재 발굴되면 지금 누구 거 이거? 국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집 지을 때 이거 나왔어. 신고합니까? 절대 안 돼. 절대. 왜 그렇습니까? 하는 적시 뭐요? 네, 공사 중단. 그 다음에 발굴해야 되지. 할 때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개인이 해. 무조건. 결국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미국 같은 딱 나오면 뭐 있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 대한 소유권 국가와 개인 둘 다 있으니까 이 문화재에 대한 현실까지 반반 가져가. 또 이걸 발굴하는 기간 내가 이용 못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에서 뭐 있으면 전부 다 사용이 다 준다고. 임대를 갖다가.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요. 한국은 전부 다 인정합니까? 한국은요. 일부만 인정하지.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됩니까? 안 된다. 여러 가지라고 문제 풀 때. 여기 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볼 게 뭐 있는가?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 맨 밑에 7페이지죠? 맨 밑에 그 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땅을 맨 밑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물어보죠. 땅을 샀단 말은 잠시 보죠. 땅을 샀단 말은 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산 거예요? 세 개 다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야? 부동산 가격 3층 공간 전체 이용 대가다 말하는 게 1번이고. 자, 2번이 꽤 중요합니다. 자, 2번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해보죠. 우리나라 현행 지적 제도는 수평 지적입니까? 수직 지적입니까? 예? 수평이지.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수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행 지적 제도가 수평 지적이다 보니까 문제 등 유발되어진 결과 향후에 뭐 있습니까? 수직 지적 제도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잠시만요. 입체란 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입체. 수직이지. 입체 공간이 지나치게 확대돼야 된다. 이 말은 고층 건물 등이 들어선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때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겠습니까? 직장과 주거지 접근 같이 붙어 있겠습니까? 다시. 자, 반대로. 입체 반대 수평이 수평. 수평을 너무 확대하면 결국 뭐 있으면 도심 안쪽에 직장이 있고 외곽에 저기 주거 있겠지. 직주 분리야. 반대가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입체 공간이 확대되면 그만큼 뭐 고층 건물 등이 들어선 결과 직주 접근 현상, 접근 현상. 그래서 거기 있는 2번이 그 말이야. 과도하게 입체 공간이 확대되면 직주 접근 현상이 지나치게 발생한다. 그 반대로 뭐 있어? 과도하게 수평 공간 확대되면 뭐 되겠습니까? 지나친 직주 분리 현상 발생. 이 말까지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풉니다. 이제. 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21번 갑니다. 자, 21번에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2번부터. 제일 중요한 말 뭐냐? 이거요. 22번에 1번. 자, 1번부터. 소유권 뭐라고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효력 범위를 입체. 자, 상하란 말이 뭐예요? 3차원 공간 같은 말이 입체지. 그래서 그 뒷말 그 말 아닙니까? 소유권을 이 효력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자, 같은 말. 21번에 2번. 21번에 2번. 문제풀은 요령하셔야 돼요. 21번에 2번 가보겠습니다. 지하 또는 지상 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및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지상의 목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같은 말. 자, 다시요. 같은 말이 뭐인가 하면은, 예. 21번에 1번부터 갈게요. 1번.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현재 입체 공간을 설명할 때 기술, 경제, 법률 어떤 측면을 고려합니까? 세 개 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입체 공간은 법률적 측면, 경제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모두 다 고려한다. 이 말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21번에 4번. 그렇게 설명하게 합니다. 자, 21번 4번, 지금 뭘 묻는 거요? 네? 다시 할게. 자, 같은 개념에 뭘 하는 거, 자, 한번 봐보세요. 21번에 4번, 그 다음 21번에 5번, 그 다음 22번에 3번, 요거 3개. 비교해 보시라고. 결론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공중권, 지중권, 지표권 뭐에 대한 설명이냐 여기 말하는 거 말듯이 문제 푸는 게 네? 그러니까 21번은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4번은 보니까 뒤에 뭐 나있 공중 나있지 무슨 공간? 아니, 자 다시 보세요. 이거 문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언어 권리 속에 포함된 묻는 게 표현 자체가. 당연히 굳이 21번에 4번까지 장난치면요. 지중공간언 이러시면 된다고. 틀린 말로 쓴다면. 굳이 틀린 말 낸다면. 그 뒤에 뭐나 공중 나 있지. 난 무조건 무슨 공간? 공중. 이렇게 하시라고.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자.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네. 5번, 21번에 5번 가볼게. 자, 쭉 읽어보시고. 열심히 설명이 무슨 공간? 지하 공간이지. 그런 걸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거기 다라고. 다시 22번에 3번. 뒤에 뭐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공중공간 설명하고 있지. 그건 모성권. 네, 그렇게 묻는 문제가 가장 기본 이거야. 됐죠? 자, 나머지 이제 문제 풉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 21번에 3번 갑니다. 자, 3번 보니까 상부의 미이용 공간을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서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건적 양도한다. 뭐를 양도했죠? 개발권을 양도한 거 아닙니까? 곧 이게 개발권 양도제이죠. 여기 뭐라고? 개발권 양도제 TDR이지? 자, 다시. 공중임대차가 뭐예요? 응? 자, 볼래요? 요거 설명할게. 지표 공간이 있어요. 공중공간의 임대를 얻는 목적이지. 공중공간인데 임대업계에서 뭐 있어요? 여기 있는 땅을 갖다 분할합니다. 요걸 우리 뭐라 합니까? 획지분할, 획지분. 했는데 이때 공중공간에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하지. 이 기둥 등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뭐라는 잡니까? 이게 다른 말로 지지권, 이런 지지권이라고 쓴다고. 이 용어를 먼저 아셔야 돼. 지지권은 결국 뭐 공중공간에 건물 등을 세우기서 세울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이따 보니까 공중에서 지표가의 건물 등을 세울 때 이 세우기 위한 어떤 획지가 필요해. 이런 걸 뭐라 하냐? 열주획지. 그 다음에 지하 공간에 보니까 어떤 건물 등이 버틸 수 있는 뭐야? 밑에 기초공사가 필요하지. 이런 걸 뭐라 하냐? 원주획지. 자, 이건 한 번 그냥 들어봤다 생각하세요. 앞에 공중공간 세울 획지가 필요한데 이 획지가 뭐냐? 우리 곧 이걸 다루면 공중획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현재 공중임대차 단지할 것은 지지권이 뭐냐고 좀 기억하시오. 요것만. 나머지 큰 의미 갖지 말고 이런 정도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시라고. 예, 그냥 걸어보시고 그 다음요. 예, 다시 22번 가볼게요. 이제 22번에 보니까 1번,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광업권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답니다. 자, 그 뒤에 쭉 보시면서, 그래서 이 인접에 있는 위치에 있는 민간 지상파에 방송업자 전파 송시에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 건물이. 자, 이 말은 결국은 이건 권리 침해한 거예요? 네? 앞에 뭐가 있어? 뭐 때문에? 오케이, 그거야. 적법한 행위를 했잖아. 그죠? 행위를 한 결과 인접에 있는 방송사업자의 전파 등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건 뭐 있습니까? 예. 아무런 권리 침해 있는 걸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5번 갑니다. 예,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 뭐 있습니까? 그 이용 제한만큼 보상?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사적 공간 속의 어떤 타인의 공공 등이 침해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하라는 거지. 말편이 그거야. 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하시고, 결국은 이 공간은요, 실제 시험에 꽤 많이 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 이겁니다.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예, 소유권은 반드시 정당한 이익 있는 입체 공간 내 소유권 범위 먼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거요. 이 개념이 뭘까?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했을 때 무조건 공중 설명 나와야 돼. 지표는 지표 설명 나오고 그거 아시고, 그다음 세 번째 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구분하시라고. 네 번째 TD는 무슨 권리라고? 공중권이지. 그다음 물은 제일 중요해. 이 두 개 중요합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 같으면 한 번쯤 시험 내겠어. 그러니까 공중권 이미 낼 거 다 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뭐냐? 요것밖에 없다고 사실은 문제가. 그다음에
지하는 뻔합니다. 미채굴된 광물과 문화재는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마시면 돼. 그게 다예요. 자, 그래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 8페이지. 자,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요, 이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위치가, 자, 잠시. 원래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있죠. 자, 6회. 여기 공간과 위치가 매년 시험 나왔거든. 13회까지는. 이때는 공간이었어. 이건 위치였다고. 이렇게. 근데 13회 때부터 얘가 안 나오는 거야. 주구장창 얘만 나왔다고. 이유가 있어. 우리 거기 있는 문제 있죠? 맨 마지막 문제. 요것 때문에 시험 안 나온다고.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11회 때 냈던 문제를 그대로 틀린 날 뺏겨서 낸 게 13회야. 우리 참고로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실제 우리 시험장 가면요, 문제 들고 올 수 있지, 이제? 여기 들고 올 수 있던 게 12회 때부터 들고 올 수 있었다고. 거의 진가 시험 문제 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학생이 데리고 와서 자기 문제 적는 거야. 그래서 복귀해서 문제를 이렇게 다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13회 때 보니까 11회 때 냈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뺏겨냈다, 얘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11회 때 답이 없던 걸 결국에 답이 없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위치가 시험이 거의 안 나왔는데, 체감 보는 게 위치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치 있는 내용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하는데, 자, 봐보자고. 예, 첫 번째, 위치에 대한 개념부터 합니다. 종류. 위치는 크게 두 개 있어요. 절대적 위치와 반대로 뭐 있습니까? 상대적 위치 두 개 있다고요. 그럼 이때 절대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이고요. 상대적 위치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인접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결론. 이거 마시면 돼. 여기 보세요. 절대는 상대 구분하지 말고 어쨌든 위치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 또는 인접성 이거 마시면 돼. 자, 설명드릴게. 이 말이에요. 절대는 이거거든요. 현 도로가 있는데 A란 땅과 B란 땅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현재 상가 건물 5층짜리 건물 짓고 싶어 해요. A, B 어느 지역? A지. 이제 마음대로 만약에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그런 말 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이란 성향 때문에 A가 B보다 항상 위치가 좋다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뭐냐? 절대라고 이게. 자, 다시 할게. 우리 학원 건물이 현재 빈 땅이요. 주변 환경이 현재 똑같아. 이 땅 위치가? 이 건물 위치가? 좋아요? 공장으로? 주거는? 공장보다, 상업보다, 여기 상대야, 여기. 누구보다 더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땅이 주거보다 상업이 좋은 이유는 뭐야? 뭘 보고? 주변 환경. 그럼 땅은 다 연결돼 있네? 무슨 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만 굳이 이거 구분하지 말고 볼 건 뭐 있습니까? 위치와 그것으로 관련된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 또는 인접성 이거 마시라고요. 자, 두 번째요.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한 게임이야. 그러면 위치 가치가 높고 낮은 뭐에 따라 결정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땅에서 나오는 유용성 같은 말이 뭐지? 효용, 만족이 클수록 가치 올라간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뭘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 결국은 용도 가지고 판단한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용성, 위치 가치의 판단 기준 뭐에 따라서? 유용성에 따라서. 유용성 판단 기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 아시라고요. 자, 해볼게요.
이 말입니다. 우리 주거용은 주로 유용성 판단 기준이 뭐요? 만족에 대한 판단 기준. 어떤 거? 쾌적성이지. 상업은 뭐가 중요합니까? 수익성이죠. 공장은요. 생산성, 생산비 아닙니까?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 결과 용도에 따라 유용성 판단 기준 달라진다. 이 말 마시면 돼. 자, 그런데 이거 묻고 삽니다.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 최우선 기준이 뭐냐? 이거 중요하다고. 최우선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걸 항상 시험 내. 문제 23번. 이 말은요, 위치를 딱 내는 순간 무조건 시험에 내야 될 질문이라고. 가장 중요하니까. 자, 다시 할게요. 보세요. 우리 학원 땅이 빈 땅입니다. 위치 좋습니까? 좋아요? 상가, 주거, 공장, 일대. 달라지겠지? 그럼 뭘 먼저 파악해야 돼? 용도지. 그 말 꼭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최우선 판단 기준 절대 용도를 가지고 우선 먼저 판단하는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23번이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또 볼게요, 이제. 위치를 판단할 때 영향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뭐를 고려할 것인가? 영향 주는 요인을 고려하는데. 자, 다시요. 우리 학원이 현재 위치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 뭐 있습니까? 영향 주는 거 뭘 고려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상업이 좋은 이유는 좋은 이유 주변 환경이지. 환경 고려하지. 자, 또한 야채 환경도 고려하지만요.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접근성 고려한다고. 접근성.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위치와 관련돼 있는 학자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허더. 허더 간말을 한 강에 다 보지만 전체를 묶고 보셔야 돼. 이렇게 설명해서 누구냐 이거 마시면 안 돼. 자, 우리 아마 허더는 이제 거기 보니까 직가는 지대에 의존하고 지대는 뭐 있습니까? 위치가 좋고 나쁨에 따라 좋고 나쁨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위치는 보니까 뭐에 따라서요? 곳을 뭐라 했습니까? 네? 편리함 뭐에 따라서? 다시 자, 이 말이에요. 지가가 높고 낮으면 지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대가 높고 낮으면 위치의 부분에 따라 달라진다고. 위치가 좋고 나쁘면 결국 뭐 있으면 편리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편리함이 결국 뭐에 따라서? 가까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가까움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접근성이거든. 그래서 결론이 이 말입니다. 시험 나왔을 때 지가, 지대 또는 위치, 편리성 또는 가까움 나오죠. 이건 무조건 누가 말한 거예요? 이 말 마시면 안 돼. 자, 결론이 이 말이죠. 예, 접근성에 따라 지가나 지대나 위치는 달라진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자, 위치같이 영향줄이 누가 있다고? 그래서 위치는 뭐에 따라서? 접근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 뜻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네 번째 보니까 이 말 묻는 거거든요. 좋다 그러면 접근성이란 말과 그 다음에 건접성 어떤 차이가 있을까 봐보자고. 접근성, 건접성. 자, 둘 다 공통점 말 뜻이 뭐야? 둘 다 가깝다. 요거죠. 근데 건접이란 것은 뭐만 가까운 거예요? 거리만 가까운 거지. 그죠? 건접은. 접근성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개념 설명되어 있죠.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과 거리와 비용과 등등등등등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가까운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정확히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 거리, 비용, 의식 등등 모든 게 가까운 게 접근성이 좋다. 자, 따라서 한 번 더 갈게요. 이제 여보세요.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얘는 거리만 가까운 거야.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자, 다시. 이 건접성은 절대입니까? 상대입니까? 건접. 거리만 가까운 거지. 절대지. 얘는 뭐요? 시간, 거리,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여기 상대거든. 따라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시험 나온다. 그래서 위치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시험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개념 파악했으면 두 번째요. 중요한 건 거리와 접근성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거리 가까우면 접근성? 일반적으로 좋지. 그죠? 일반적으로 뭐 있습니까? 비례. 관계인데, 리언번 항상 예외적으로 비례 관계가 아닌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여기에 대한 예를 가끔 문제를 내는데 이 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주거지역 안에 있는 상가가 좋습니까? 주거지역 밖에 상가가 좋습니까? 상가. 주거지역 안에 상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역세권 지역의 주택 좋은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이 발달된 지역의 주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그죠? 암기할 필요 없이 이런 거요. 아까 했지만, 주거지역 안에 있는 상가 좋죠. 너무 가까워. 상가 안에 주택이 있어. 또 역세권 지역의 주택 좋죠. 역 바로 옆에 주택이 있다고. 도로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 좋죠. 도로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 너무 가까운 불리한 거지. 두 번째, 사람에게 위험이나 혐오 대상이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즉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주거지가 반드시 필요한 게 가스 충전소와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주거지역 안에 보니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이건 무슨 대상이요? 혐오 대상이지. 또한 야치 주거지역 안에 보니까 가스 충전소 있어. 이건 위험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면 따라서 그 결과 접근성과 거리 관계는 반드시 비례 관계가 아니란 거죠.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 밑에 이 말 기억하지 말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쓴 책도 있어. 자, 보세요. 여기 사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대형 할인점이 있어. 우리 집이 여기 있거든. 집이 가깝잖아. 근데 일방통이야. 이렇게. 이래 가는데.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원칙은 가까우면 좋지만 그 반대로 그 아닌 게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거리와 접근성은 반드시 비례함수인 것은 아니다. 이거 말씀하면 돼. 근데 두 번째, 사실 이 말이 꽤 중요하거든요. 요건 기억하셔야 돼.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은 달라진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실제 좋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예가 중요 아니에요? 이 표현이 중요한 거고 얘는 예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요시하는 용도가 있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용도가 있더라. 주로 뭘 묻냐? 이거 묻습니다. 협입력과 그 다음에 독점력이 있는데 독점력이 자, 강한 산업과 약한 게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협력. 자, 여기 창원과 마산 지역에 신발 가격 딱 한 게 있어. 완전 독점이지. 어디 있던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강한 산업은 접근성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데 중요하다고. 거꾸로 약한 산업 있죠? 약한 산업은 반드시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 그래서 주로
협력에 약한 산업은 뭐 있냐? 우리 동네 슈퍼 있지. 슈퍼는 접근성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백화점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까지 보시는데, 자, 위치 좀 정리할게. 제일 많이 묻는 이겁니다.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 최우선 판단 기준 뭐? 용도. 그 다음에 위치 가치 영향 주는 건 무조건 이거 맞는 거야. 원래 모든 걸 다 우려하거든. 그래서 이건 절 틀만 내지 못한다고. 세 번째 묻는 요겁니다. 접근성 개념.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 거리 등등 모든 걸 고려한다. 네 번째 요거 묻는 거예요. 거리와 접근성은 반드시 비례함수인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요거.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되고 묻는다고. 자, 가볼게. 이제 24번요. 예, 1번. 요거 딱 시험 내죠.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게 허드냐, 아니면, 네, 마샬. 마샬이니 허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묻는 수가 무조건 허드 겁니다. 자, 잠시 마샬 한 말을 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마샬은 요 말 했습니다. 마샬. 마샬은 택지 가격은 농지 가격의 위치 합이다. 택지 가격은 농지 가격의 위치 합이다 설명이 마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허드를 서로 비교 시험 낸다 항상. 자, 그다음 2번 가볼게.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 경제 등등 부담이 적은 걸 말하는 거죠. 이 말 대신 절대 건접성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더 보고 4번 갑니다. 용도에 따라 접근성 판단 기준 달라지겠죠.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또한 야채 이것도 시험 낼 수 있겠다. 유용성, 저기 또는 효용에 따라서 위치 가치 달라지는 시험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치와 서로 관련된 부동산 특성은 뭐죠? 부동성이 있다. 자, 문제 거기는 3번.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도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아니, 거기 있는 말이 현재 뭐 이게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예외 개념이에요. 일반 개념이죠.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묻는 거. 응? 아까 했지만, 네, 거리 가까우면 저기 접근성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랬으면 틀리겠지. 원래 이게 시험을 출제 낸 분한테 물어봤어. 실제. 근데 11회 때 냈던 문제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냈냐 물으면 자기는 아니래. 그걸 보여주더라고. 어떻게 했느냐? 접근성이 좋을수록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다. 이래 냈다고. 근데 그걸 반드시 빼버린 거야.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거기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 거기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틀린 답 쓰려면 3번처럼 접근성이 좋을수록 반드시 또는 항상 이 말 나와야 돼. 반드시 항상 부동산 가격도 높아진다 쓴다면 틀린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뭐 있습니까? 두리뭉실 쓰면 이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큼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돼. 구분할 때.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했던 것은요, 실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제일 먼저, 네,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뭘 했는가 하면요. 예, 성격. 저 두 개 마시면 돼. 자, 첫 번째 성격은, 나 같은 거꾸로 하겠어. 사회과학 대신 뭐 쓰지 마라? 순수. 응용 대신 뭐 쓰지 마라? 순수. 종합 대신 뭐요? 이런 말 없으면 다 맞다 보시라. 거꾸로. 왜? 실제 성격이 꽤 한 8개 있거든. 이걸 다 암기 못 한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연구할 때 접근 방식이 있죠. 두 개 마시면 안 돼. 종합식과 뭐요?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죠. 종합식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인데, 자, 종합식 나누는 순간 뭐 나와야 됩니까?
기술, 경제, 법 나오면서 분립니까? 분립니까? 결합한다, 복합한다. 그러니까 복합 또는 뭐요? 종합한다 또는 뭐 있습니까? 체계한다 이 말 나와야 되지. 오사결증은 뭐 나와야 돼? 이윤 뭐요? 극대만 나와야 돼요. 요거 마시면 돼. 자, 이건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개념은 항상 어떤 개념? 무슨 개념? 복합 개념 부동산 묻는 거지. 복합은 결국 뭐나 기술, 경제, 법 나오죠. 이때 중요한 것은 기술, 즉 위치, 공간, 환경 등은 기술, 자산, 자본, 생산 요소는 경제. 법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협의와 뭐요? 광의. 자, 협의는 뭐와 뭐? 토지와 정청. 광의는 뭐도 포함된다고? 주문부동산까지. 자, 요 정착물이 중요하지. 정착물 항상 뭐 정착물과 뭐 비교합니까? 동산. 구분 기준. 얘는 일시적. 얘는 계속 항구. 그 다음에 정착물 다 두 개 있지. 종속 정착물과 뭐 있어? 독립. 다시. 요거 중개 자생물 돼 안 돼? 종속. 안 되지. 얘는 돼 안 돼? 되지. 자, 그런데 독립에 다시 구분하면 거기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수목이 있지. 말로 임목법이 등기되어 있는 수목. 명인 방법이 있어. 자, 저당권 객체가 안 되는 게 명인. 되는 게 임목이죠. 고려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산. 자, 가식 중인 수목. 일시적. 가식 중인 수목도 있고,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또 뭐가 있습니까? 경작 수확물. 그죠? 이런 거요. 고려 보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 확률 비교할 게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뭐 나와야 돼? 토지, 정착물. 뒤에 뭐 나와야 돼? 하나로 결합된 거. 세 번째,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 제일 먼저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 이행지는 지역. 네. 자, 우선 건부지와 나지. 건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지. 나지는 없는, 물리적 제한이 없는 거예요. 다만 보니까 두 개 중에서 원칙은 누가 더 비싼 거지? 이건 뭐라 하지? 건부, 감가. 얘가 더 비싼 거지. 건부, 증가. 얘가 있지. 규제가 강화될 때. 자, 그 다음에 필지, 반대 뭐가 있습니까? 획지. 필지는 지번, 권리, 이런 거, 등기, 이런 거예요. 획지는요? 가격, 그 다음에 경제학, 부동산학 나와야 돼. 자, 요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볼 게 뭐 있냐? 이런 거예요. 법지, 빈지. 등기상 있다? 법지. 없다? 활용실익이 있다? 빈지. 활용실익 없다? 여기 다요.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공부할 게 많은 게 부동산 특성이죠. 그죠? 특성들 중에 그 4개가 있을 거예요. 4개.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동할 수 없다. 부동성이죠. 자, 파생된 특징. 가장 대표적인 거. 지역, 국지, 시장, 또 임장활동, 또 뭐 있습니까? 정보활동.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성은 중요한 게, 자, 첫 번째 묻는 게 간청이나 매립은 부정성 예외가 아니라 이용전환 경제 공급이요. 고려하시면서 두 번째 토지 부족할 가장 근본 원인 부정성이고, 집가가 올라간 부정성이고, 집약적 이용도 부정성, 원가방 쓸 수 없는 것도 부정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속성은 첫 번째 파괴되지 않는 결과 감가 안 된다.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안 된다. 따라서 기능과 경제 감가 됩니다. 그거 좀 정리하시고, 두 번째, 얘는 항상 시간, 장기, 단기, 신규, 재고, 유랑, 저랑 전부 영속성이에요. 또 가치 보존, 가치를 말해서 나오죠. 영속성이라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그거 이해해 보니까 가격과 임료, 즉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이 있어요. 그런 말 전부 다 영속식을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개별성은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비교 안 된다,
하여튼 뭐가 곤란하지. 곤란하면 전부 이건 개별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 표준제 선정 어렵게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건 대체 안 된다. 무슨 측면? 물리 측면. 물리 있는 자체야. 물리층 대체 안 된다. 개별성. 근데 용도층 대체 가능하지. 용도 다양성이 아니라 인접성. 고려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 마지막 부동산 속성 중에서요. 자, 공간은 반드시 소유권 묻는 거예요. 자, 소유권 묻는데 첫 번째 할 것은 우리 공중공간 두 개 구분되죠. 공적과 사적. 항공기 통행권, 전파 발전권은 공중권 중에 공적이고 그 다음에 일조권 등은 뭐 있습니까? 사적 공중권인데 TDR은 무슨 권리? 공중권. 자, 지표권은 중요한 건 지표상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배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죠? 물에 대한 권리 있죠? 유역주의가 중요한데 유역주의 말 뜻이 뭐죠? 형평성 있게 분배받는 거. 어디만? 유역권적만. 물 밑에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배가 다닐 수 있대. 다닐 수 있으면 뭐요? 가장자리. 없으면 고려하시면 돼. 지하 공간은 나라마다 차이 있지만 한국은 미체 관련 강물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고. 자,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 위치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 인접과 부동성. 그 다음에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 최우선 판단 기준. 용도. 그 다음에 위치 가치 영향 주는 건 모든 게 다 영향 준다 보시고요. 그 다음 접근성. 자, 접근성은 거리와 접근성은 반드시 비례함수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용도에 따라 접근성 판단이 달라지는데 흡입력 강화돼. 접근성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 중요합니다. 흡입력 약할 때가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거까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테마별로 딱딱 구분시키고요. 자, 일단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가 있죠. 우리 요약집에 새로 나올 거야 아마. 요약집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원래 이번 주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서 보니까 뭐 연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그 요약집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보시면 알 거예요. 굳이 책을 볼 필요 없을 거예요. 그 뒤에 설명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 돼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앞에 요약된 말이 한 페이지 들어가 있어. 그 다음 뒤에 가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와.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방식이 그겁니다. 앞에 요약된 걸 이해되면 그냥 끝내시라고. 뒤에 설명되는 거 보지 말고. 이해 안 되면 뒤에 설명을 보시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는 요약집과 지금 했던 문제 있죠. 이렇게 문제 풀 건데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오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문제 우리 뭐 있습니까? 실제 우리 수업 들어갔을 때 내가 모르는 걸 집중해 들을 수 있잖아요. 아는 건 다시 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오래 보시고 한 30분 정도 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한 30문제 좀 투자 파트는 약 한 40개 이상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고려하시고 네, 가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